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상담을 해주실 진학지도의 여왕이시죠. 성공여자고등학교 이정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고3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반드시 자기의 꿈을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자기 자신의 스토리에 맞게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번 기회에 1, 2학년 학생들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장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수시로 행정학과에 지원할 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독서량이 적은 것이 수시 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장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똑부러지는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장이라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장애아동 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장애 아동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진 훌륭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느라고 아주 많이 힘드시죠? 조금 바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 이번 수시에 아주 좋은 성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모두 1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네. 사회가 1.4등급, 그래서 평균 1.6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 성적 추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는 꾸준히 1등급이고, 네. 그 다음에 수학이 처음에 3등급이었다가 2등급, 1등급으로 오르고 있고, 영어가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등급으로 오르고 네. 있는 그런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잠재 역량, 학업적 잠재 역량이 있는 학생이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7월 성적을 보면은 국어 B가 1등급, 수학 A가 1등급, 영어가 약간 떨어져서 3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1등급으로서 평균 1.4등급이 되겠고요. 네. 6월과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약 100분위에서 약간 1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고른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볼게요. 예, 미교과를 보면 1학년 때 선도부원이었고 3학년 때 학급 부반장, 동아리는 1학년 때 중국어 동아리를 했는데 2학년 때 국제 가상 동아리, 그다음에 시사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법정 동아리 등 다양하게 자율 동아리까지 했고요. 3학년 때는 독서 토론, 교육 토론 동아리를 했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65시간, 2학년 때 44시간을 했습니다. 네. 또한 수상 부분을 보면은 모범학생 표창을 받았고 학업우수상, 자기주도우수상, 학력경시대회상, 꿈 발표대회 은상, 명사초청 특강 소감문 쓰기 대회,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동상을 2학년 때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 활동을 보면 2학년 때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소감문 쓰기에 학업우수상, 자기주도 학습상을 1, 2, 3학년 때 골고루 받고요. 백일장 대회, 그다음에 교내 봉사대회, 2학기 교내 독서토론 대회 동상을 하기도 했고요. 3학년 때에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문사회 경진대회 동상, 1학기 봉사상, 학업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 볼까요?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을 한양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망을 했고요. 2지망은 고려대 행정학과 학교장 추천전형, 3지망은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부 성균 인재 전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보니까 교과와 비교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가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비교적 굉장히 고른 편입니다. 평균 1.6등급으로 최상위권 학생이고요. 국어 성적이 변함없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성적도 2.5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계속 향상되고 있는데 영어 성적이 2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잠깐 3등급으로 떨어졌지만 그 3학년 때 다시 1등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6월과 7월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표준 점수로 봤을 때 그 6월과 7월이 6월 달에 512점에서 531점으로 100분위도 377.5에서 381.2로 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전체 표준 점수가 전체 누적 상위 2% 정도의 점수로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대로 본다 그러면 그 중문과나 행정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양대, 중문과, 시립대, 경희대, 그 중국어, 그 외대 외교통상학부 요런 정도를 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그 수시 지원을 할 때 2점 등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요, 비교과 활동도 아까 보시다시피 우수한 그 수상 실적과 자기주도 우수상 등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적절하게 그 중국어 관련 활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사 경제 활동들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면 그 전공 적합성에 맞게 자기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이 아까 걱정한 그 독서 활동이 적어서 어떻게 할까요?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학생의 독서 활동 내용을 보면은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도 역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자기의 그 일반적인 학업 역량 혹은 그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서 활동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많이 걱정이 된다면 3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좀 더 올라온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중국어 관련해서도 흥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쪽 학과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그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전형은 이 학생에게 1순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진단해 주셨습니다.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를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단한 이유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잠깐 낮아지긴 했지만 3학년 때 다시 1등급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비교과 활동에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이 행정학과하고 중국어과 정도를 지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보고서 쓴 거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이 그 꿈과 연결지어서 행정학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보이고 리더십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학생이 중국어과로 중국 관련 학과로 진학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중국어 성적이 우수하기도 하고 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한 것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독서 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이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지금 그 로드맵에 딱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활동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2순위도 볼까요? 그다음에 2순위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했는데 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논술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예, 역시 그렇군요. 국어 성적이 꾸준히 우체기만 그 1등급일 좋아요. 뿐만 네. 아니라 학교 성적도 좋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수상 실적을 보면은 글쓰기 관련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 토론 대회라든지 그런 실적이 많아서 이 학생은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국어, 영어, 사회 선생님 등의 평가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충분히 그 꺼내서 그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그 문장 능력과 독해 능력과 또 그 질문자가 원하는 것들을 잘 조화해내서 논술을 아주 잘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등급을 어디에 내놔도 다 맞출 수 있게 그 네.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논술 준비도 좀 해서 그 논술 전형도 한 2개쯤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 그러니까 정시 전형을 그 한번 골라봤는데,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이나 7월 모의고사 성적이 전부 그 2에서 2.5% 이내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 표준 점수가 약 5점에서 15점 정도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대 그 중문과 혹은 한대 이하는 지금은 그 한번 고려해 보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장점을 고려하여 이제 우선순위별로 전형을 추천 전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희망 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입니다. 자,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지망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2016년도 기준으로 보이면 모집 단위는 행정학과 18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평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지 않고 학생부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특징은 내신은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 참고사항으로 보는데요. 그 학업 역량의 소질 역량의 다양한 활동을 전공 적합성을 50% 보고요. 그 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보면 전공 적합성 부분에 직접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국제가상 동아리라든지 법정 동아리, 각효과, 교수 선생님들이 기록해준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의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수상 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독서 활동도 역시 그 비교적 전공 관련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어서 소신 지원 혹은 약간의 안정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은 2015년도에 15.5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성적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적은 얘기해 줄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1.2등급에서 3.5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9일부터 12일까지고 합격자는 11월 30일 날 합니다. 네.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행정학과에서 14명을 뽑는데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그래서 여기서 교과 성적 80%와 서류 종합평가 20%를 보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를 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2개 영역 합 4 이내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그 인문계, 자연계 이제 각각 2명씩 추천을 하고 교과 성적 80%를 반영해서 교과 성적이 중요해서 1등급에서 1.5 정도 등급 정도의 그 분포를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원자들의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 보여주는 역량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므로 이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직접적인 것이 보이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동아리들이 아까 마찬가지로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 지원이 되겠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 행정학과 경우 6.2대 1에서 8.6대 1, 7.5대 1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1.2에서 3.5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전형 일정은 그
9월 9일에서 12일까지고요. 면접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 면접고사일이 11월 15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9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어중문과 지원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해 볼 수 있고요. 중어중문과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에서 다양하게 유치해 볼 수 있으므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행정학과하고 중어중문과하고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이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글로벌 리더 학부에서 35명을 뽑는데요. 서류평가로 100%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요.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교과 성적 등을 보고요. 도전 가능성은 교과 성적 추이라든지 학업 성적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는데, 단지 준비할 것이 글로벌 리더학이 무엇을 배우는 건지 좀 공부를 하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 자신의 꿈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쟁률은 21.8대1, 15.6대1, 11.3대1인데 올해 굉장히 좀 경쟁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 이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도전 혹은 소신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점도 수시로 행정학과에 지원할 때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 한양대 행정학과도 좀 약간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도전이 되겠지만은 중문과 정도로 하면은 비교적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사대 같은 경우 1단계 통과하면은 최저 수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는 완전히 안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교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스토리를 짜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전형이다, 안정지원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 학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학교에서 떨어졌는데 더 높은 학교에서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재상이라든지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잘 살려서 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우리 학생이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독서량이 적은 것이 또 수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덧붙여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이 학생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든지 읽은 책이 플라톤의 책도 읽고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소개서에서 그만큼 자기가 잘 읽어서 여기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어필한다면은 절대로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지금 현재 준비한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 스토리에다 잘 담아내느냐, 내가 알고 읽고 느낀 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에다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독서 기록 적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적인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추천 대학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앞에서 이 학생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특히 수능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높은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은 행정학과에서 14명을 뽑는데요.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에서 서류 70과 면접 30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3개 합 6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고요. 합격 팁을 보면
그 성적 변화가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활동 기반을 미래 꿈과 관련돼서 잘 맞게 스토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할 학교는 서강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으로 중어중문과 전형 9명을 뽑는데 여기도 역시 그 수능 최저 합이 4 이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학생에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독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학생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범적인 학생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전략 잘 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장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자,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정시전형입니다. 수시 전략은 가장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양한 장점을 재료로 인생 로드맵과 스토리를 잘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정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연세대 행정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서강대 중국문화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고려대 행정학과 일반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용진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